자산가들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까요? 투자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PB 명가로 불리는 클러번 환남의 윤보원 센터장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올라오니까 생각한 거 이상으로 긴장이 됩니다. 저는 저희랑 업무에서 교류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나 내용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찾아뵙지 못했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산가들하고 가장 긴접하게 기민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포지션 상에서 저희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WM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심지어는 이제 고객분들께서도 저희가 필요해서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WM이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고객분들의 자산을 잘 관리합니다 라고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잘 비유하는 그 도표입니다. 그림을 보셨을 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커피가 생산이 돼서 소비자한테 소비가 되는 과정일 텐데, 저희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셀러입니다. 어떤 생산자가 지금 좋은 품질의 커피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찾아냈었을 때 이게 정말 좋은 커피입니다를 고객분들한테 설명해서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생각하시지 않으셨었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제가 이제 고객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자들은 굉장히 다크한 그런 테이스트의 커피가 흥행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산미가 대세입니다 라는 것을 오히려 더 설명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4년간의 집계를 저희가 봤었을 때 투자했었던 투자 건수를 기반으로 봤었을 때 매년 8% 내지 10%는 저희가 셀러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생산자의 역할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어서의 기업을 발굴을 하기도 하고요. 그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육성에 조금의 보탬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대체 투자가 꼭 필요할까요? 그래서 클러번이라는 이미지, 이 브랜드는 사실 저희 그룹에서 굉장히 하이엔드 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내에 지금 2곳이 클러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전통자산에 투자에 있어서도 이미 익숙하시지만 남들이 아직은 가지 않았었던, 그리고 뭔가 색다르고 나는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는 대체 투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셨을 때 자료상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조금은 늦게, 조금은 완충적인 작용으로 이 변동성에 있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버는 사실상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민간 자금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스타트업 투자의 생태계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좀 많이 자금 경색이 일어나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최소한의 집계를 해봤을 때 1년에 한 350건에서 500건 정도의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김영록 파트너님께서 혼자서 1년에 200명을 GP를 만나신다고 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터링을 통해서 굉장히 그 활성화가 되어 있었을 때는 2021년에는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했었던 규모가 대략 5,600억, 22년에는 6,800억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작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생태계에서 한 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GP들하고 교류를 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정말 고객들이 원하시는 어떤 투자의 프로세스를 서로 맞춰갈 수 있을까, 그 핏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엔 프로젝트 투자를 좀 같이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 2년이 오래됐었을 때 GP들과 블라인드 투자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집계해놨었던 투자에 있어서 블라인드와 프로젝트의 비율이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투자의 씬에 있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는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했었을 때 죄송하지만 민간 자금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책 자금을 집행하시는 사이드에 있어서는 민간들이 이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들이 들어왔었을 때 개개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조금 피곤하거나 번거로운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다 틀리신 말씀은 아니고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에 있어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은 저희와 같은 WM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OECD 보고서나 아니면 해외 논문을 보셨을 때도 결과론적으로 민간 자금이 들어왔었을 때 회수에 대한 결과가 좋았다라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민간 자금이 공적 자금 대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몇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거는 의사결정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채널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선 피투자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같은 GP들께서 투자에 대한 제안을 주셨을 때 이거를 고객한테 소개할 수 있는 WM 매니저들이 이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버텀업의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다운에 있어서는 저희 그룹 내에서도 여러분들 하우스에서 갖추고 계시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보호실, 준법 감시실, 이러한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 엔터티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탑다운에 대한 그 검토도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투자 제안을 주셨을 때 투자를 검토하고 실제로 그 자금이 집행이 되는 데까지는 통상적으로 한 달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때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책 자금을 이제 의사결정 최종으로 결론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시에 그 자금이 있어야지만 다음 스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연성인데요. 유연성에 있어서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정책 자금을 받으셨을 때 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데 우리 옆 팀이 투자한 포트폴리오에서 요거는 진행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으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된 정책 목적이 없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의 장점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연성이 속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의 규모에 있어서도 영향을 가져가기 때문에 1, 2번의 요인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셨을 때 도표상으로 보셨을 때도 국내에서 이제 매년 결성되는 그 자금에 있어서 지금 짙은 색으로 음영 표시가 된 게 민간의 자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하고 있는 사이드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 외에도 이렇게 지표상으로 보셨을 때도 민간 자금이 이 생태계 내에 꽤나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됐었던 시점에 신규 펀드 결성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정책 자금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세컨더리 마켓에 있어서는 민간 자금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 결성 금액을 봤었을 때도 좀 낮은 비중이었을 때가 민간 자금이 60% 정도 수준이었고요. 75% 수준 이상으로도 올라와 있는데 세컨더리에서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자산가들이 선호를 하느냐?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정성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지표가 되지는 않을 텐데요. 피부로 느끼기에 뭐니 해도 수익률입니다. 근데 수익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타트업 씬에 있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정말 높은 7배, 10배의 멀티플을 추구하겠다. 이런 걸 자산가분들이 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눈높이로 봤었을 때는 연애 15% 이상이라면 굉장히 만족하시는 수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보다 이에 못지않게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게 회수의 가능성인데요. 이거는 오전 세션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이게 상장이 될 수 있는 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태계에 있어서 유입되는 자금 유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나갈 수 있는 출구에 대해서는 얼만큼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눈에 보여요. 자산가분들이 지금 주머니 안에 자금이 있으신데 이거 언제 나올까 때문에 집행을 못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다른 색상으로 노란색으로 표현을 한 것은 저희의 관점에서 GP나 아니면 투자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각하는 요인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량적으로 수익률 그리고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성적으로도 추천인에 대한 신뢰가 이런 민간 자본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아니면 운용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들과 얼마나 스킨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는 게 이 기회에 있어서 조금 포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채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성적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도움을 이 생태계에 줬는데 사례로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세컨더리 시장에서의 저희 사례는 스타트업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전달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러한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투자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 제작하고 이거를 판매하는 회사였었는데 여러 레드오션에서 여러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회사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 기기에 대한 리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투자해 주셨던 GP분들께서 만기가 도래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기다려주지 못하시고 이 지분에 대한 처분이 필요했었을 때 저희가 이 지분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는 아니었지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었습니다. 근데 투자한 이후에 회사는 그 판로에 대해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좋은 성과를 얻어서 저희가 1년 2개월 안에 한 320% 정도의 누적 수익을 걷고 나왔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GP단에 있어서도 어떤 그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자금의 유동성을 드릴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분에 대한 단순 투자가 아니어도 저희는 사업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과거에 MSO 사업을 하던 회사였었는데 지금 MSO에 관련된 설치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전달해 드리고 다시 그에 대한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되는 데까지의 레깅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이거를 고정식으로 1년에 픽스드 인컴 형태의 그 상품으로 만들어서 고객분들 자금으로 회사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렸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좀 재미있었던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시점에 어떠한 형태의 자금으로라도 자산가들의 자금으로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지금 클럽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 규모가 한 3조 2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고객분들의 대체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드리고 있고 저희의 목표는 고객분 한 분 한 분당 최소한의 20% 이상의 자산 비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거고 여러분들하고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